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진 한국 경제. IMF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초반대로 떨어졌고 성장률 역시 외환 위기 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0.2%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저물가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행은 재빨리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국고채 매입 선언을 하며 양적 완화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란 무엇일까요? 양적 완화라는 말이 양이 수량의 양입니다. 과거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다가 그러면 이자율이 저절로 변하겠죠. 네. 그러다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이 변하고 물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자율이 0보다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다 은행에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요? 마이너스 금리가 90만 원 준다. 그거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안 갖다 절대 안 되죠. 그거 있을 수 없죠. 네, 있을 수 없죠. 네, 왜냐?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못 갑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거예요. 누가 돈을 은행에 손에 보고 가나 맡기겠어요. 내가 갖고 있으나 가지고 똑같은 있으면 거니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화폐의 수량, 양을 직접 더 늘리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계속 더 내려가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자율의 하락과 통화량의 증가가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이자율의 하락 없이 통화량의 증가 혹은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를 앞세워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요. 일본 역시도 국채와 은행채, 회사채, 주식까지 매입하며 시중에 막대한 돈을 공급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저금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일반 은행들의 환매 조건부 채권도 함께 매수하며 과감한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난 4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이제 무제한 RP 매입을 하시면서 12조 이상의 돈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RP 매입 시에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저들이 빌려줄 금액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회사 순으로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근데 지난 4월부터 우리 도입한 소위 그 무제한 RP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금리만 미리 정해놓습니다. 금리를 정해놓고 그 금리로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전액 한도 없이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빌려줄 총량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만 정해놓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돈은 다 제공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와 좀 다르고 그래서 소위 이제 무제한 RP라는 이름이 붙였죠. 네. 무엇보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Well, thank you all very much. It's a very important day. I'll sign the single biggest economic relief package in American history, and that's keeping our country strong and our jobs strong. 기업 지원과 가계 구조, 실업수당 지급 등 경기 부양 심폐소생술에 나선 미국. 과연 이런 양적 완화는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까요? Of no cash flow, so no revenues coming in, and so therefore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for the Federal Reserve, for all the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to offer up those temporary loans, that temporary cash, in order to keep the economy from really imploding and making this a much deeper and stronger type of recession or even a depression. In a way, we're lucky that the coronavirus has hit after we ha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ools that were developed during that period, which we're using now,
And central banks, particularly the Federal Reserve, has been acting very aggressively to deal with this, and I think that's actually going to be very helpful. Also, really remarkably, which never would have happened if we hadn't had what happen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 I think that that in a strange way, we're lucky that this has happ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ot before.